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 구하. 오늘 분석할 코인은 오랜만에 샌드박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 NFT, 더 나아가 디파이, 사실은 게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샌드박스라는 코인은 메타버스랑 NFT, 디파이, 게임파이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메타버스 대장으로서 가격 상승도 어마무시하게 갔었던 샌드박스. 그래서 개미들의 무덤으로도 불리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커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코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심지어 존버도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는 뭐 디센트럴랜드가 있겠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가 작년에 메타버스 테마로는 거의 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샌드박스가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루나 사태 이후로 디파이 관련된 플랫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디파이가 무너지면서 NFT 거래량이라든지 NFT의 거품도 조금씩 빠졌어요. 원래 코인 자체도 투자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인데 더 위험한 쪽을 피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NFT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샌드박스 는 사실상 아이템을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NFT 자체의 거품이 좀 빠지다 보니까 샌드박스도 힘을 그렇게 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시총 43위 정도,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면 3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직도 높은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겹기 시작한 거죠. 너무 장기간의 횡보를 거치니까 지겹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차트 모양 보면 어떤 차트가 기억나실 거예요. 생방송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여러분들이 저 맨날 놀리는 비트토렌트 보시면 결국에는 상승률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구간에 하락이 일어난 후에 막힌 이유로 상승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과연 샌드박스 차트만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특히나 작년에 유행하던 코인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고 그분들이 존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박스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 이런 모양의 패턴을 종종 보실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 크게 인기 없고 그냥 상승장에 조금 상승했다가 하락 갔던 코인들은요, 펌핑도 가고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매물대만 소화를 해놓으면 상승에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놨습니다. 상단에 있는 저항선은요 2720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뭐냐? 만약에 샌드박스가 2720원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때는 아마 전체적인 시장도 상승장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2720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최근 내에 샌드박스 차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완전히 추세가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720원 요 가격까지 상승을 가야 완벽한 추세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가격도 가도 추세가 살아나는 거지 뭐 하락률이 다 복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갔던 만큼 하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적어도 2700원 이상에서는 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전고점도 노리고 그 이상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세 가지의 선이 있어요.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첫 번째로 1115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925원, 그 다음에 557원 정도 됩니다. 자, 이 라인은 뭐냐? 말 그대로 과거의 전략적인 포인트들이에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코인이 상승하기 직전에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구간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횡보를 주기 전에 포인트였다든지, 과거의 상승 포인트, 고점 포인트, 눌림목 포인트의 역할을 하던 게 바로 557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현재도 사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 6월달에 보니까 이 포인트들을 사용을 했어요. 포인트들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버티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샌드박스가 1200원인데 만약에 1115원이라든지 925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버티면 어떻게 될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면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만 타면 샌드박스도 충분히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잘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가 현재의 저점을 형성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죠. 사실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샌드박스를 물어보십니다. 언제 올라가냐가 아니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쪽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샌드박스를 투자를 아직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봐서 NFT의 유행은 다시 돌 것이고 메타버스는 다시 유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샌드박스는 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다만 저점에서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1115원이라든지 925원 자리를 지켜주면 진짜로 여기가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왜냐면 과거에도 사용했던 구간이고 최근래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꽤 길어요. 하락이 온 이후에 횡보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버텨준다면 이곳이 바닥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런 거에 보고 확률에 배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만 925원 라인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서 보았던 대로 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 925원이 무너지면 557원까지도 갈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현재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리스크. 개미들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공포를 느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닥에 왔을 때 공포를 많이 느낍니다. 그 바닥이 무너지면 지하실 염라대왕님까지 만나러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죠. 찬스가 큰 자리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막 상승할 때가 찬스가 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찬스가 상승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거고요. 리스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샌드박스를 고민하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점선으로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가격대가 1,800원이에요. 자, 이 가격대는 좀 간단해요. 하락이 시작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의 고점입니다. 근데 이 고점 라인이 엄청난 하락폭이 왔을 때의 고점 라인과 흡사하죠. 그런데 하락도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지. 2022년도의 저점에 근사치까지 가는 구간. 자, 그렇다는 거는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이는 곳은 1,800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00원 라인을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1,115원과 925원 라인을 버텨주는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돌파한 이후에 몇 달 만에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데 갭이 커요. 자, 장대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장대 양봉도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1,800원을 이상을 어떻게 유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다음 구간이 2,720원 라인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다. 2,720원 라인 이상에서 유지를 한다면 추세는 살아 돌아오고 있고, 아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제 NFT나 메타버스, 게임파이 등이 다시 이제 이슈가 돼서 테마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샌드박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 분석을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1,300원 라인 뭐 이런 데도 보고 2,000원 라인도 볼 수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사실은 잘 버티다가 좀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요런 라인들 보는 것보다는 좀 큼직큼직하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차트도 한번 볼게요. 해외 차트도 비슷합니다. 2.1달러로 돼 있는 구간은 제가 말했던 이 고점 구간,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여기 하락이 일어났던 구간 똑같죠? 고점 라인.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국내 차트, 자, 해외 차트. 국내 차트에서는 아직 이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버텨주고 있잖아. 해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자, 이건 뭘 나타내느냐, 샌드박스 투자자들이 국내가 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해외가 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국내가 더 잘 버티고 있다. 그럼 존버도 누가 더 많다? 국내가 더 많을 확률이 크다. 이 라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왔어. 마지막 라인이야. 리스크는 여기에요. 0.48. 0.74가 무너지면 0.48달러로 하락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0.48달러가 무너진다, 그럼 뭐 생각하기도 싫죠. 엄청난 하락이 가기 때문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순전히 샌드박스의 컨텐츠가 어떻게 꽉꽉 채워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있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샌드박스의 미래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의 샌드박스 코인 차트 분석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방송에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갑니다. 피스. 가자.